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483년 명성원 19년 임금이 태경 전에 상식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이쇠자에게 말하기를 오늘 정동이 곡청의 편지로서 한시의 죽음을 알고서 성질사 한찬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서 곡청을 보거든 한시의 흉문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뒷날 정동이 돌아가게 되면 곡청이 반드시 이 일을 알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를 두고 정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겠는가. 한시가 이미 죽은 것을 알면서도 편지를 쓰고 답을 붙이면서 겸하여 별폭을 바친다는 것은 양심에 미안하니 이 일을 수가한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정창승 좌의정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지금 정동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갓 대체에 있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상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동과 김흥이 돌아간 뒤 황제가 만일 한시의 부음을 어디서 들었는가 묻는다면 김흥이 즐겨 정동을 따라서 그 일을 숨겨주겠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른다면 황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두고 속였다고 할 것이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동에게 말할 서기와 별폭을 아울러 들여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청성부원군 심해 영돈영 윤호 반중추 황치신 호조판서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한시의 죽음은 중국 태감이 본국 사신에게 전하여 두 중국 사신이 이미 다 아는 일인데 이제 상사의 말에 따라 거짓말을 꾸며댄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가리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고 한시 전의 서계와 별폭 및 족친이 회봉하는 선물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며 병조판서 이 극정은 의논하기를 천주사가 북경에 도착하여 친히 한시의 흉문을 듣고 돌아올 것이니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고 별폭으로 준비한 물건은 당초에 한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중지할 수가 없다고 하여 이런 뜻을 중국 사신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주하부 승지 권근에게 말하기를 지금 재상들의 의논을 들어보니 진실로 정대하다. 그러나 정동이 본국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만일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노아에 힘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내 생각으로는 마땅히 정동에게 말하기를 대인이 한시에게 서계를 쓰게 하려는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바치기 어려운 공무를 면제되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는 관곡하고 은근한 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지승으로 사대하였는데 한시가 이미 죽은 줄을 알면서 거짓으로 꿈에서 서계를 쓰는 것은 마음에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처음에 한시를 위해서 이미 준비한 물건은 이제 이미 소용이 없게 되었으며 더구나 대행의 행차에 또한 반드시 사진하는 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컨대 별폭으로 붙이는 물건은 다 대인께 맡기니 대인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동이 반드시 노하지 아니하고 회답을 하게 될 것이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재상들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재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곧 권근을 보내어 중국 사신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1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한찬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들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표문에 배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따로 진언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자면주 30빌, 농면주 30빌, 대홍면주 20빌, 황면주 20빌, 다갈면주 25빌, 유청면주 25빌, 초록면주 20빌, 쑥롱면주 10빌, 자면포 20빌, 농면포 20빌, 대홍면포 20빌, 황면포 20빌, 다갈면포 20빌, 유청면포 20빌, 초록면포 20빌, 백세적포 30빌, 젖사 겸직포 10빌, 백적포 3아 30건, 흑마포 3아 50건, 중령 연석 5사, 갑구 소양 연석 24, 갑구
용향 원목 100홀, 용향 장목 100홀, 3, 4도자 15, 5, 4도자 55, 대양 단도 100파, 중량 단도 200파, 상하 파찬 화채장 단도 13파, 강궁 15장, 중궁 15장, 약궁 15장, 대고돌이 20지, 두원고돌이 100지, 소고돌이 60지, 거리전 60지, 서보자전 60지, 상품 100후지 5건, 중품 100후지 5건, 우골호로 호로 106, 황양목 호로 106, 진호로 소족 30류, 진호로 표화 100개, 호아아 각용두 80류, 장아아각 용두 100류, 산양 각각 용두 100류, 각양 순항아 20개, 강양 군항아 20개, 강양 첨낭아 20개, 호로 침가아 20개, 침가아 100개, 가대아 20류, 청고아 300류, 고아 50류, 연화아 20류, 능각아 20류, 청구아 50류, 녹압아 50류, 관음제 500류, 세교 문합 500류, 회합 500류, 반합 500류, 세교 문합, 회합, 관음제 모두 1궤 100류, 채비 500파, 화면선 300파, 원파 각양 화면서 100파, 초서피 500장, 토표피 30장, 상하 조각 체장, 파산 출수 용필가 1주화, 상하 조각 체장 사자 필가 1주화, 상하 조각 체장 각양 인물 조수 화과 하마 춘성 3층 4개과 하바 1개, 4층 룡 하바 1개, 해당화 하바 2개, 화가 하바 3개, 7층 화가 영모 춘성 1개, 수초 거머 언정 하바 2개, 고하방해 요자 하바 1개, 금조 화가 하바 2개, 모라나 하바 3개, 화가 요자 하바 3개, 화가 영모 하바 3개, 인물고사 방승 하바 2개, 화가 영모 별각 하바 1개, 운용 서우각 하바 2개, 화구 하바 2개, 초수 상하 1개, 화가 하바 2개, 보상 화회 문쇠구 하바 1개, 상하 조각 체장 각양 원희야 수와와 4건, 쇠와와 4건, 진보파사 4건, 회회 4건, 판귀 3건, 선인 3건, 소화상 3건, 향동 3건, 파사 4건, 질교 와와 4건, 토화 4건, 수주병 4건, 파사기린 3건, 초제 3건, 회회 기린 3건, 사자 4건, 회올 4건, 쇠무 사자 3건, 녹 3건, 용 4건, 금습 4건, 의원 의마 4건, 향로 4건, 상하 조각 체장 각양 인물 조수 8보, 화초 조개 모양마다 3류, 구화경수 화분 사상 백화 인나 평안 백사대길 산산봉수 파사봉주 팔보인물 봉수성인물 포로인물 팔보인물 해당화 각양 요희인물 팔보인물 오 색융전 각양 화초 춘분 모양마다 4분 보암 모란화 하하 금어 화하 교초 영지초 수하하 계칙절 간근 각양 조환 제휴 모양마다 오부 수초어 조환 제휴 모라나 조화 제휴 사룡 조환 제휴 화가 조환 제휴 마 조환 제휴 철간근 각양 구자 모양마다 오파 번신수 구자, 초수 구자, 천록 장군 구자, 하하와 계칙 구자, 행화아 구자, 각양, 흑칠라 전 대속 하하 30개, 등계 10개, 관음 제문 제문합 반합 회합 산정 1개, 화은 500량, 다 주선 추아 각양으로 32, 금 리어지 19개, 석유 첨가 19개, 토 19개, 호 19개, 녹 19개, 상 19개, 해홀 19개, 사자 19개, 서식 향과 19개, 원 19개, 고 사자 19개, 마 19개, 사자 곤수구 19개, 묘 19개,
아 19개, 19개, 쌍 19개, 사과 19개, 화연봉 19개, 호로 19개, 도 19개, 선 19개, 엽주 18개, 섬 18개, 쌍사자, 곤, 수구 18개, 영지토 18개, 묘, 희서 18개, 쌍양 18개, 구 18개, 방해 18개, 화람 18개, 쌍원 18개, 쏴아 21개, 어아 18개, 중소 호로 각 18개, 와화 18개, 구아 18개, 원왕 18개, 소아 18개, 아바 18개, 중소 하바 각 18개, 가대아 18개, 능가가 18개, 고아 18개, 침가아 18개, 표아 22개, 장아 16개, 산양강 18개, 도아, 소아 18개, 낭아 18개, 서아 18개, 녹대포 15속, 녹편포 200개, 건문어 200미, 건대구어 300미, 건전보고 200속, 건오적어 800미, 건광어 200미, 건수어 200미, 곤포 200건, 탑사마 200건, 해이 100건, 해채이 100건, 향점 100건, 홍소주 10병, 백소주 10병, 송자 200건, 인삼 50건이었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권건이 와서 복명하기를 신이 상지를 상사 정동에게 전하였더니 정동이 성냄빛을 하고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재상들과 함께 의논하여 성심으로서 결단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번거롭게 내게 묻는가. 나의 한결같은 마음은 전하께서 이미 알고 있고 전하의 마음은 내가 또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이미 결의해서 오늘 한 차는 이미 떠났는데 또 와서 나에게 물으니 이는 반드시 재상 중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비록 초기와 같은 인생이나 마음을 한번 먼저 정하면 일찍이 다시금 고친 적이 없는데 더구나 국주로서 어찌하여 사례가 분운하신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 쇠자를 인견하고 말하기를 한나라의 정사는 진실로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길가에서 집을 짓게 되면 3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일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대신들과 다시 의논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소인을 대우하는 도리는 한결같이 의리로서 논술을 할 수 없으니 내일 도승지가 가서 상사를 보고 배유해 가면서 깨닫도록 말하기를 재상이 만일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간할 것 같으면 한참이 떠나기 전에 그것을 말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오늘 표문에 배리한 뒤에 말을 하는가. 다만 대인의 마음만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논의하여 실수 없기를 기약하려 한 것이니 대인은 의심치 말라고 그렇게 시험삼아 말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8일 무인 5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이 김수장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이 도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선언을 하사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다. 두 중국 사신이 살해하고 두목에게 여러 가지 유희를 베풀게 하여 모두 매우 즐기다가 파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교하기를 문무의 인재는 진실로 마땅히 아울러 기용해야 옳을 것이다. 겸사복 내금이와 같이 무릇 무신으로서 쓸만한 사람이라도 동반서반에 기용한 뒤에라야 심술과 재간도 알 수 있으니 이제부터 동반에 빈자리가 있거든 인기가 상당한 자를 품계에 따라 써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기는 사람의 도량과 그 재간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중국 부사 김흥이 관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선종 황제의 어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물을 삼아 감상하는데 이제 전하의 친표를 얻어서 갑으로 삼고자 하니 원컨대 재상은 전달하여 주시오 하므로 관반이 그것을 아뢰자 임금이 명하여 회답하게 하기를 사하는 내가 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에 능하다면 대인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성종 황제의 필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였는데 부사가 대답하기를
선종의 필적을 내가 일찍이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두 중국 사신에게 안부를 묻고 인하여 상사에게 말하기를 한시의 죽음을 패방해서 거짓으로 듣지 못한 것으로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후환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어제 대인께 품위를 하였다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가만히 듣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양쪽의 마음을 서로 이해한 뒤에라야 심중에 이를 의논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인의 마음은 내가 다 알고 과인의 마음도 대인이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대인이 나에게 있어 비록 가서 이긴 하더라도 또한 보여준 것은 서로 마음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밀한 일은 비밀리 해야 되겠으나 대인에게 의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알린 것이니 청하되 대인은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재상의 말을 듣고 달리 의혹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자 상사가 온화한 얼굴로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책망하겠습니까? 다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일이 진실로 이치에 합당인 의혹을 일으키지 마소서. 이 일은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공무를 면제시키는 일은 내가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이 성사되고 안 되는 것은 아직 미리 헤아릴 수는 없으나 뒤에 마땅히 나의 일점의 마음만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였다. 상사가 또 이 쇠자에게 묻기를 정효공에게 장차 무슨 품직을 제수하려 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마땅히 이 품제상의 직을 제수할 것입니다. 본국에서는 오래 벼슬을 하면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 상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존귀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사문이 만극합니다. 다만 실봉으로 먹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함으로 대답하기를 사품 녹봉입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본국 관리의 제도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중국의 제도로 말한다면 바로 지휘인데 1년의 녹봉이 120녀석입니다. 근데 재상이 전하께 아래요. 이 품의 실직을 제수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였다. 아이고 요구사항도 많아 있나.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중궁이 황궁하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하찬성 서거정이 태종대왕이 중국 조정에 조연할 때 문사들이 지은 시축을 바치니 홍문관에 명하여 개장해서 바치도록 하였다. 개장은 다시 새롭게 꾸미입니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검열 신보기와 내관 설맹손을 보내어 사헌부에 가서 신장을 고교하게 하였다. 신장은 신문할 때 사용하던 몽둥이이다. 고교는 상고하여 조사합니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성종원의 사례기를 전날 성균관의 노비 네 사람을 원각사 조라치로 삼았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본관의 노비는 다른 사이 예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유가 자기 집 노비를 여기에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다른 사이 옮겨서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노비를 데려다가 사사에서 부린다면 나라 체면에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모르고 한 일이 아니다. 성균관의 일은 간이한데 노비가 많기 때문이다. 비록 선성의 제사를 위해서 설치하였다고 하나 선왕의 제사를 위해서 할 때는 봉상시 노자도 오히려 또한 세출을 해서 일을 시켰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작이 와서 하서하기를 삼전도 건너편 정검원 근처에 있는 수전으로 30석을 수확할 수 있는 종자를 뿌릴 만한 곳을 가서 살펴보고 아뢰어라 하였는데 중국 상사가 청했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소환 21명을 거느리고 태평간에 가게 하였는데 두 사신이 친히 19명을 뽑았다. 용인의 이공은 홍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나이는 9살. 청산의 김대용은 용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11살. 평택의 정중사는 중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8살. 연천의 복치형은 형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9살. 천안의 김동은 동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12살. 해남의 박은수는 은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7살. 이숙청은 청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9살. 한평의 김승선은 경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9살. 나주의 진효인은 호로 고쳤는데 나이는 7살. 계령의 김선은 나이가 8살. 숙천의 한성문은 석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8살. 함정의 송중은 충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8살. 평해의 신사는 숭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9살. 연기의 신말손은 손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12살. 정주의 김의손은 의로 고쳤는데 나이는 8살. 안주의 이재복은 복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6살. 박찬의 장금은 흠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8살. 강세의 김우형은 옥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7살. 서흥의 이면은 연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13살이었다. 중국 사신이 태평간에 머무르게 하고 관에서 준비한 의복을 입혀 떠날 채비를 하게 하였다. 상사가 이 세자에게 말하기를 두목 등이 천산 만수를 넘고 건너 고생하면서 온 것은 조그만 이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제 만일 가지고 온 물건은 모두 판매하지 못하고 도로 싣고 돌아가게 된다면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토표피, 호피, 호초, 황, 백납, 산달피, 인삼 등 물건은 관에서 무역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므로 이 세자가 그로써 아뢰니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성조치로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경진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건자의 조사들을 분견하여 수령들의 정체를 검찰하고 아울러 학사의 수리되고 허물어진 것을 관찰하게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묘히 제사를 받드는 노비를 데려다가 불가에 소지하는 역부로 제공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명령한 것이 그 좋아하는 것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까? 지난날 민발이 관의 노자를 차지하여 구사를 삼아대서 지금까지도 비웃고 있습니다. 조정주로부터 내려오면서 관의 노비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문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감히 이동시키지 못했던 것인데 그 권한이 한번 열리게 되면 본관의 노비들이 모두 반드시 그 고욕을 싫어하여 장차 사방으로 흩어져 투속하려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성균관은 일은 간단하고 노비는 많기 때문에 옮겨 정하게 하였는데 과연 그들의 말과 같이 육아의 노자를 불가에서 부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것을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궁궐을 수리하는데 승도 2,000명을 부역시키고 한 달이 되면 도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 때에는 유점사와 낙산사 두 절을 수선하고 건축하는데 도승이 6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군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하께서 불도를 믿지 않으시고 일반인이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환속하는 자가 날로 많았기 때문에 군액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도승 2,000명을 명하셨는데 이는 국가에서 정병 2,000명을 잃는 것이 됩니다. 비록 도승이 아니라도 수군, 정병, 팽배, 대졸 중에서 부역에 나갈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니 장근대 승도들을 부역시키지 마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궁궐의 수리는 급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공력은 중대하니 승군을 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기가 장차 추워지려 하기에 널리 역조들을 모아 그로써 그 공력을 마치고자 한다. 지금 비록 도승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군적에 매었던 자는 와서 부역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손순효가 말하기를 만일 부득이하다면 일찍이 도첩을 받은 자로 나이 50세가 안 된 자들은 모두 쇠출을 해서 부역하도록 하고 하늘이 차거든 선사 또는 대선사의 직첩을 주도록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중은 더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군액도 감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일에 방리의 사람을 써서 공력에 조역시킨다면 자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승군은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의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창선 한 명의 연필상년사 노사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요구하는 물건 가운데 토표비, 산달비, 호피, 황납, 인삼 같은 것은 저축된 수량이 적고 비록 호초는 700녀석이나 된다고 하지만 이 물건도 외국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흥리하는 사람들이 이미 관중에서 썼고 또 국용에는 기묘하지 않은 것인데 저축된 것도 많으니 관에서 무역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노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호초가 비록 저축된 것이 있다 하나 지금 만일 가비에 쓰게 되면 훗날 중국 사신이 와서 한없이 청구할 경우 계속되어 주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듯하다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신등도 이런 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뒤에 만일 이것을 요구한다면 상박의 왕래가 일정치 않아 지금 마침 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할 수 있으니 이런 말로 거절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의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의 신사 네 번째 기사. 무과에 겁제한 민난손이 상서하기를 신의 외조모 강신은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질병에 침면하여 항상 신의 어미에게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신의 아비 민한이 멀리 장승 임수로 부임하여 갈 때 조모의 나이가 7순이 넘었는데 병원이 더욱 위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비가 간호히 상경하는 편에 노포와 건치를 가지고 두 포대에 나누어 담아 조모에게 보내는데 사헌부에서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은 헌부의 위험에 겁을 내어 거짓 자백하여 말하기를 본가에서 쉬러 왔다고 하였으므로 헌부에서 신의 아비를 나치하여 의금부에 이첩하여 공문함에서 계속하여 형정으로 신문했으므로 신의 아비도 거짓 자백하여 장 70대의 벌을 받고 제명이 되어 소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신 때를 당하여 진정을 펼 수 없어 애매하게 처벌을 받았으니 신은 거기 가슴이 아픕니다. 신의 아비가 보낸 포는 금이나 비단 또는 전패가 아니니 진시로 집에 쌓아두거나 자신의 미천으로 삼을 것도 아니며 또한 마소의 힘을 번거롭게 할 만큼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노자가 가는 편에 보내어 늙은 조물을 먹이려고 한 것이니 이것은 다만 일단의 노로와 친친하는 지극한 정인데 그것을 장념하지 못하고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하여 제명시켜 소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르렀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허물을 보고도 인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사람이 어버이 때문에 오욕의 이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인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신의 지극한 정을 가엾이 여기시고 특별히 신의 아비의 죄를 용서하시어 고신을 도로주도록 허락하시고 또 조정의 반열에 서용하여 주소서. 지극한 소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민한의 죄는 사건이 장후에 관계되었고 또한 이미 초사에 자복하였으니 갑의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민한이 본가에 보낸 물건은 포백이나 미멸이 아니라 가벼이 논해야 할 것 같으나 그러나 육물은 또한 이것이 궁중에서 준비하는 물건인데 어찌 탐람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청리하지 않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는 의논하기를 민한의 죄는 법대로 조처하였으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애매한데 관계되었으니 성상께서 제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금 상언한 것을 보니 정상이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성상께서 제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민한이 집에 보낸 물건은 바로 식물이의 미미한 것이고 전국의 유가 아닌데 이것으로 죄를 받아 종신토록 사용되지 못하는 실로 가강한 일입니다. 하고 이것 빼는 의논하기를 노포나 건치 등의 물건은 혹 은견을
인해서 얻은 것으로 과렴한 물건이 아니고 또 식물은 제물로 받은 예가 아닙니다. 가령 비록 본가에 보냈다 하더라도 범한 물건이 아주 적으니 정상으로 봐 용서할 만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첨호의 집에 보내었었다고 하였으니 그것도 인정의 본디부터 있는 것이므로 무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죄를 입어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였으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민환이 보낸 물건은 다 식물로서 제용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처의 노모에게 보낸 것이겠습니까? 영영 쓰용치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너무 중거리인 듯 싶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육조 판서에게 의논토록 하였다. 예조 판서의 이 판은 의논하기를 민환이 보낸 물건은 다만 건육 두어 부대뿐이므로 비록 본가에 곧바로 보내어서 저 자식을 먹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용서해야 할 일인데 더구나 늙은 처모가 집에 있어 나이가 7순이 넘어 고기가 아니면 감지로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처지이겠습니까? 비록 이것을 빙자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할 점이 있는데 식물의 미미한 걸 가지고 장제로 처벌을 받아 금고시켜 소용치 않는 것은 정의로워 가증한 일입니다. 하고 공조판서 권찬은 의논하기를 민안의 범한 죄는 사소한 식물이고 정복의 이유가 아닌데 장 70대의 죄를 받고 또 제명하여 소용치 않는다는 것은 죄가 사시보다 지나칩니다. 하였으며 병조판서 이극증이 말하기를 민안이 보낸 육리가 전백이나 미국과 같이 민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관중의 은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량이 많지 아니하니 청백리 같으면 그것도 하지 않겠지만 그 밖에는 친척이 들어 증송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사로운 일로 아련하기를 구하거나 아부하는 예는 아닙니다. 오래도록 폐기하여 수용치 않는다는 것은 정의로워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오죽반서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과연 민난손이 거듭 호소한 바와 같이 민난의 죄가 다만 포육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그 물건은 관의 전량의 유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작물죄로 헤아려 제명한 것은 법을 적용한 것이 무거운 것 같다. 정상이 혹 가증합니다. 하였으며 이조판서 정괄은 의논하기를 민한이 가지고 온 육물은 비록 미미한 물건이라고는 하나 관리들의 장우는 값게 논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형조판서 이등량은 의논하기를 민한이 범한 것은 바로 봉양하기 위한 물건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계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죄를 정하여 제명불서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조와 병조에서 전지하기를 민한이 범한 바는 다만 이것이 식물의 미미한 것일 뿐이요 진실로 정고의 이유가 아니며 또 늙은 처모에게 보낸 것은 또한 인정으로 보아 혹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으로 하여 죄를 받아 종식토록 폐기한다는 것은 정상이 너무 가증하니 그 영영 수용치 않는다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라 하였다. 친면은 병이 낫지 않고 오래 계속됩니다. 노로는 늙은이를 늙은이로 섬깁니다. 친친은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깁니다. 은견은 사냥하는 매와 개다. 청리는 심리이다. 과렴은 예에 따라 부과에 징수하는 것이다. 감지는 맛 좋은 음식이다. 민고는 백성의 고혈이다. 성교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교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2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세좌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문안하고 상사 정동에게 말하기를 토표피, 산달피, 표피, 호피, 황납, 인삼 등의 물건은 본국에 저장된 것이 없으니 후추로서 무역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본국에 저축된 물건이 비록 하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한강물보다야 적겠습니까? 비록 천하 사람들에게 다 들려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가 내게 묻기를 조선에 어찌 금은이 없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먹고 있는 것이 다 황제께서 내린 것인데 어찌 감히 있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하여 기망하겠습니까? 금과 은은 본국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 이와 같이 두루 막아 주었는데 내가 어찌 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소유한 물건에 따라 무역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해사로 하여금 무역하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 나쁜.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2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사무대사헌 손순효가 상소하기를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무릇 이의 시작과 이의 변화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계로서 도모하소서. 여기에 이르기를 선갑 3일 후갑 3일 선경 3일 후경 3일이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고 하였으니 대개 삼가고 조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대저 연연할 때 막지 않으면 장차 하늘에 마다할 정도로 큰 홍수가 될 것이요 성성할 때 박멸하지 않으면 장차 벌판을 태우는 무서운 불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옛 사람이 어려운 것은 쉬운 데서부터 도모하고 큰 것은 작은 데서부터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건주 야인이 관문을 두드리며 투화하는 자가 서로 잇따르니 해조에서 이를 허락할 것을 개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도 일도는 인물이 많지 않고 경내가 소연한 데다가 이에 더하여 사신들이 자주 와서 고패가 더욱 심합니다. 전날에 입주하기를 허락하니 듣는 자들이 이익을 생각하고 계속 왔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허락하신다면 듣는 자들이 반드시 흥기하여 서로 잇따라서 수년이 못 되어 가서 옛날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형세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금지하려 한다면 헌극이 여기에서 싹터 근심거리가 장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불씨는 그냥 두고 요원의 불길을 막멸하려 하고 작은 물주기는 그냥 두고 하늘에 맞닿을 듯한 큰 물을 막으려 하는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잘 다스릴 수는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예방할 것을 유념해 두셨다가 그로서 뒤에 닥칠 어려움을 도모하신다면 생민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고 손순효가 또 아뢰기를 세조조의 이 만주와 이 두리가 평안도를 거쳐 내조하기를 청하여 세조도양께서 여러 대신에게 의논토록 하니 신숙주는 의논하기를 단서를 열어주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병조에서 가베의 그 길을 평안도로 격려하여 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대신도 또한 따라서 이에 화합할 것이니 이것은 만세의 먼 계책이 못됩니다. 어찌 적으로 하여금 우리 집안을 엿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어찌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였다. 성전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2일 이모 5번째 기사 천추사 박근희 경사로부터도 보았는데 이섬이 따라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섬에게 표류하였던 일을 모르니 이섬이 아뢰기를 신이 정의 현감으로 있다가 체임되어 지난 2월 29일 본관을 떠나 바다를 가는데 주자도 심리 남진 못 미쳐 동북풍을 만났습니다. 온누가 사방에 꽉 차고 오각이 물 붓는 것 같았습니다. 노도가 산과 같아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표류하다가 뜻밖의 중국 장사진에 정박하여 잔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으니 오로지 이것은 성상의 언덕이 미친 때문입니다 하고 인하여 표류했던 때의 상황을 역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만약 그를 해득하지 못하였더라면 어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하고 인하여 뒤에 다시 아래라고 명하니 대개 상직하고자 함이었다. 오각은 빗줄기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0일 이모 6번째 기사 홍분과 직제하 김종직이 이섬의 행록을 따라 다시 그의 말을 뽑아서 글로 아뢰기를 이섬 등이 처음 장사진에 배를 정박하니 해변에 천호 상계라는 자가 있어 병조를 거느리고 와서 이섬 등을 반접하여 갔습니다. 처음에 장사진에서 묵고 있는데 순검관 섭총이 이섬에게 변방을 범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하며 본말을 다 묻기에 이섬이 실지대로 써서 대답하였더니 약 2경쯤 되어 장졸들이 갑옷을 입고 북을 치며 나오는 것이 죽이려는 뜻이었으나
순금이 큰 목소리로 물리침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굴항 지휘소에 갔는데 상계 등이 공장을 가지고 와서 이섬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성화 19년 3월에 공장을 쓴 사람 이섬이 동년 성화 19년 3월 초 9일에 쌍의의 대선을 타고 궁전에 요도를 차고 중국의 경계에 침입해 왔으니 이 공술이 적실한 것이다 라고 하므로 이섬이 고도하며 글을 써서 바치기를 이섬은 조선국 정의 현감으로 채임되어 경성으로 돌아가던 중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중국에 오게 된 것을 만만천행으로 여기는데 어찌 경계를 침입해 왔겠습니까? 한갓 입으로 참아 말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섬이 비록 백인에 죽는다 해도 속여서 공소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절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며 의령을 잡고 강제로 행하려 하자 이섬이 고두하고 부복하여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총병관 곽총이 소주로부터 굴항으로 와서 글로써 이섬에게 물으며 너가 계료된 것을 숨기지 말고 전형에 걸리게 된 것부터 명확하게 쓰라고 하므로 이섬이 글로 대답하기를 이섬은 조선의 정이 현감으로 채임되어 경성으로 돌아가던 중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밤낮 20일을 떠다니다가 다행히도 중국의 경토에 이르러 오늘까지 목숨을 잃고 있는데 어찌 감히 숨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장군대 조선국에 믿을 만한 일로 전달하겠습니다. 성화 15년 윤 12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조수를 받들어 여진들을 북벌할 때 이섬도 또한 예군관으로 12월에 적경 깊이 들어가 수급을 배워서 돌아왔으며 중국의 포로를 바쳤습니다. 16년 경자년과 17년 신축년에 중국 사신이 연하여 본국에 들어오니 본국에서는 세자의 고명을 청한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신도 또한 중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 총병관이 글로서 보이기를 너희 나라는 조정을 경봉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두루 다 하였기에 너희를 우례하여 대우하지만 만일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 바로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사람을 시켜 이섬 등의 항쇠와 수박을 풀어주도록 하여 이섬 등이 제비하니 총병관도 또한 답배하였습니다. 또 이틀이 지나 양주에 도착하였는데 지휘 첨사 유윤 등이 글로써 이섬에게 묻기를 너희 임금은 어떤 것으로 정치를 하며 무엇으로 양민을 하는가? 또 관리가 된 자는 어떻게 일을 행하며 조사복, 공상복, 유자의 관복, 승인, 도사의 복을 명확하게 쓰라고 하므로 이섬이 글로써 아뢰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인의로 정치를 하시고 농상으로서 양민하시며 관리가 된 자는 형벌을 들고 상법을 준수하며 부령을 박하게 함으로써 민생을 후하게 합니다. 임금을 섬기되 충으로서 하고 어버이를 섬기되 효로서 하며 형장을 섬기되 경으로서 하고 붕을 접하되 신으로서 합니다. 조복, 공상의 복은 제도가 중국과 같고 유자의 관복, 승인의 복도 또한 중국과 다름이 없으나 다만 도사의 만은 본국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글로 묻기를 너희 나라의 문무에 타계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되며 너와 같은 무리가 몇이나 되는가고 하기에 이섬이 글로 대답하기를 문무를 타계한 자로 현재 조중에 있는 이는 1천인이 되며 나와 같은 무리는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배가 양주를 떠날 때 사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동시에 발선했는데 이섬에게 시를 요구하기에 이섬이 시를 써서 주기를 강남의 명성지는 바로 양주 땅 창작 황룡이 서루에 그려져 있네. 노를 잡아 돛을 펴고 푸른 물에 떠가니 저문날 쓸쓸한 달이 사람 따라 흐르네 하니 사사원이 이 시에 차온하기를 바른결을 타고서 중주에 이르니 용한 오복루가 환히 보이네. 천년의 역사 지닌 기자가 봉해진 나라 지금도 인물들이 유학을 중히 여기네 라고 하였습니다. 회엄현에 도착하니 어떤 사람이 있어 글로서 묻기를 천순연간의 진감이 너희 나라에 가서 정인지 바고년과 함께 창화하였는데 아는가? 고 하기에 이슴이 글로 대답하기를 시를 지었다는 일을 들었으나 나는 무신이라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글로 쓰기를 너희 나라 현왕이 시로서 황화집을 지었다는데 그러한가고 하기에 이슴이 묻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사람이 진감은 나의
악부인데 이미 돌아갔다고 함으로 이스미 말하기를 박원영은 나의 족숙이 되는데 역시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탄식을 하고 갔었습니다. 6월 초 10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병부 난관이 최발을 불러 말하기를 들으니 이섬 등이 길에서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가져올 수가 있는가 하므로 글 5, 6수를 보내었습니다. 처음에 이섬이 발선하던 다음날 풍랑이 몹시 거칠어 중리가 쪼개어져 나가고 노가 다 부러져 버렸으며 물이 배 안에 가득 차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어 봉옥 위에 목을 메었고 동행하던 정의 훈도 김효반도 또한 메었습니다. 이때 이스미 말하기를 만약 물을 퍼내어 버리고 배를 조정한다면 살아날 도리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목을 풀고 배를 구출하지 않는다면 나도 또한 죽을 것이다. 하고 그는 봉옥 아래에 목을 매니 이섬첩 순비가 또한 두 아이를 안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엄리 한진이 꿇어 앉아 이섬에게 간청하기를 배 안에 있는 물은 바닥에서부터 새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으로부터 밀려서 들어온 것이므로 만약 인사를 다하여 다면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니 원컨대 관인께서 죽지를 마소서 하고 먼저 이슴을 풀어주고 다음 김효반을 풀어주었으며 그 다음에 순비와 여러 사람들도 모두 목맨 것을 풀어준 뒤에 드디어 힘을 함께 하여 물을 퍼내니 비로소 물이 다 없어지므로 나무를 가지고 노를 삼아 배를 저 가자 배가 이에 안정되었습니다. 이슴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도모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정선은 바로 중국이요 남쪽은 해수가 무예한다고 하니 행선할 때마다 항상 해와 달로 하여금 오른손 밖에 있도록 저어간다며 중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배가 몹시 고파 나무구멍을 마찰시켜 불을 내어 바닷물로 밥을 지으니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먹은 사람들이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니 갈증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발선한 지 6일째 되던 날 헛생 등 6사람이 오랜 굶주림 끝에 갑자기 포식하였다가 드디어 죽고 9일째 되는 날은 강산 등 7인이 죽었으며 10일째 되는 날은 부계이 등 4인이 죽었습니다. 하였다. 반접은 등에 반수하여 결박짓는 것이다. 쌍의는 쌍돛대이다. 백이는 서슬이 몹시 날카로운 칼날이다. 의령은 옷깃이고 항쇠는 목에 씌운 칼이다. 서루는 문장들이 논의는 곳이다. 창화는 시를 지어 부르고 화답합니다. 악부는 악장 곧 아내의 아버지를 말한다. 중이는 가운데 돛대이다. 봉옥은 쑥대로 지붕을 이은 집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집이 홍석보가 아뢰기를 상부는 상원에 견줄 것이 아닌데 신들이 송영을 논박하고서 그와 더불어 동처함은 진시로 편치 않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의 일은 선왕께서 이를 결단하였는데 그대들이 난신으로 논지하고자 하면 못하려는 것이냐. 만약 일시적인 소견으로 선왕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법을 무너뜨린다면 그 패단이 중대하다 하였다. 홍석보가 다시 아뢰기를 전에 현석교가 도승지가 되어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 현석교가 대사관이 되니 대간이 이미 논박하고서 그와 동임할 수 없다고 하여 반복해서 사피하니 이에 다 채직할 것을 허락한 까닭으로 신등이 이를 인용하여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교는 자기의 실수로서 탄핵을 입은 자라 이와는 같지 않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 이계동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당인 회양 계 등은 예로와 마땅히 해송하여 하지만 그러나 그가 도망해 올 때 훔친 물건들은 야인의 가제에 관계되는 것이니 창건대 개청한 바에 의가하여 돌려주도록 하시고 또 야인에게 말하기를 본국은 지성으로 사대함으로 무릇 중국에서 도망온 사람은 부득이 요동으로 해송하였으나 이제 회양 계 등은 돌아갈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를 알라 하고
위자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2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헌문관교리 안윤손이 전주로부터 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전주에는 범법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전주는 거업이니 어찌 한 가지 일도 들을 만한 것이 없겠는가. 안윤손이 적발하지 못하고서 없다고 하리니 그것이 옳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안윤손이 많이 적발하고서도 덮어두었으며 방간 전임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하였다. 홍문관 교리가 왜 저래.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성근이 아뢰기를 경상도의 전세는 모두 충주 검천에 실어다가 강상에 노적하고 그 노적을 위한 기구도 또한 모두 납세자에게 값을 물게 하는데 일이 다 끝난 뒤에는 제읍의 아전들이 그것을 작은 기의 물건으로 여겨 사사로이 거민에게 주면 그 백성들이 이를 간직하였다가 후년에 팔아서 자생에 쓴다고 합니다. 신은 청건대 이제부터는 충주 광청에서 이를 간직하였다가 후년에 쓰임이 되도록 하고 오파되는 일이 있거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건이 또 아뢰기를 신이 수령들의 청옥하는 것을 보니 실정을 얻은 것만 일삼아서 반드시 먼저 엄형으로서 심문하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위제의 겁을 먹고 무복하지 않음이 드문 형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청옥하는 관리가 반드시 평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그 실정을 얻어서 옥사를 무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니 만일 당은 미사나 의 옥집 등의 책을 발간하여 주연에 배포해서 수령들로 하여금 늘 이것을 읽게 한다면 혹 책달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어 위형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 됨에 달렸을 뿐이요 그를 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만일 반행한다면 그의 혹 보익됨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간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25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25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이빈 홍상에게 말 한 피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성종훈의 전교하기를 전에 왕대비의 명에 따라 개경사를 중창하고 있는데 역도가 부족하여 또 승도 200명을 역사시키고 도첩을 주고자 하니 그것을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언노가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송령이 그의 서열을 집이 홍석보의 집에 보내어 금령을 범하였다 하니 장관대 그 정료를 국문하소서 하니 집이 홍석보가 와서 아뢰기를 송룡이 저는 신 8촌 누이로 평소에 통가의 교분이 있는데 어느 날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나의 지아비가 논박을 당하자 늙으신 고모가 이로 인하여 우분으로 병원이 나서 그의 사역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신이 실제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윤언노가 신에게 묻기에 신이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송룡의 처가 신에게 분경의 금함을 저질렀으니 되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윤언노에게 묻기를 송룡의 처가 홍석보의 집에 왕래한 일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윤언노가 대답하기를 신이 대선 손순효의 집에 갔더니 손순효가 신에게 이르기를 집이가 오늘 와서 말하기를 전일에 송룡의 처가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집 주인의 일을 청탁하였다 하고 이에 마땅히 탄핵에서 논해야 된다고 하기에 신이 그 말을 듣고 물러나와 홍석보에게 질문했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았으니 장관대 군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홍숙보에게 묻기를 송룡의 처가 왕래한 날을 그대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니 숨김없이 말하라 하니 홍숙보가 대답하기를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생각한데 이달 초승인가 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윤언노에게 묻기를 너희들이 지난날에 자주 송룡의 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였더니 오늘날 너희들이 반드시 작은 흠이라도 찾아내어 그를 밀어내려 하니
이런 마음을 품고서 오모를 쓰고 헌데에 앉아 있어도 옳겠느냐 하니 윤언노가 대답하기를 신은 작은 흠을 적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간청하여 대관의 일을 점친다면 장차 어느 곳엔 갔선들 못하겠습니까? 이는 작은 허물이 아닙니다. 신이 이를 듣고 감히 스스로 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령이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바야흐로 당연하게 당했으니 마땅히 공부하고 수성하는데 여념이 없었을 것인데 어찌 감히 철을 보내 청탁을 구하여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랐겠느냐. 이럴 리는 만무하고 반드시 이는 그의 처가 스스로 갔을 것이다. 하니 이은 언노가 아뢰기를 성령이 바야흐로 논액을 당하여 집에 있는데 그의 처가 어찌 품하지 않고 저 혼자 갔겠습니까? 또 들으니 성령의 첩이 홍석보에게 이르기를 내 남편의 고모는 영흥의 부인이므로 궁중을 출입하여 궁중의 모든 일은 모르는 것이었고 가옹의 일도 또한 이미 들어가 아뢰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홍석보의 집에 금기로 인하여 회철당하는 데에 끼었는데 성령의 처가 또 홍석보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이 집이 헐릴 줄 알았더라면 진실로 마땅히 계덜하여 헐리지 말도록 하였을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로써 미뤄본다면 성령의 설심이 함이 지극히 간사하니 청컨대 그 정류를 국문하소서였다. 전교하기를 이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윤언노가 아뢰기를 홍석보가 손순효에게 말한 것을 손순효가 신에게 말한 까닭으로 신이 이를 들었습니다. 아니 명하의 대관을 다 불러오게 하여 전교하기를 헌부에서 성령을 추액하려 하면 무슨 일인가 하였다. 손순효 등이 서게 하기를 분경의 죄를 범한 것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성령은 가장으로 집에 있으면서 철을 보내어 청촉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주안하여야 합니다. 또 그의 처가 홍석보와 더불어 말하기를 송씨가 진상한 비가 대내에 있으므로 무릇 외관에서 계달해 온 일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대의 집이 회철하게 된 일은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이 한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누설의 조짐입니다. 그러니 또한 마땅히 추국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손순효, 홍석보, 윤원노와 지평, 김종, 이복선 등을 인견하고 손순효에게 묻기를 경등은 내가 성령의 척을 들어주었다고 의심하는가? 어찌하여 성령을 추액하리 하는가? 하니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집에 있는데 홍석보가 와서 말하기를 성령의 처가 내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남편이 굴욕된 생각을 품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외관에서 개청하는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대의 집이 파철되는 것을 일찍 알지 못한 것이 한이다 하였다 하고 오늘 아침 윤언노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윤언노가 알린 말과는 전혀 다르다 하니 손순효가 말하기를 신이 윤언노와 더불어 말할 때 윤언노가 마침 술에 취해 있어 말을 전하는 사이에 필연코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술에 취하더니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니 윤언노가 아뢰기를 신이 손순효의 말을 듣고 홍석보에게 질문한 뒤에 와서 아뢰었는데 어찌 감히 술에 취하였겠습니까? 하자 홍석보가 아뢰기를 손순효가 아뢰는 것은 신이 윤언노에게 말한 것이니 신은 진실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언노는 바로 이르기를 성령의 처가 공중의 일은 모르는 일이 없고 말의 출납 또한 아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하므로 내가 심히 노하였다. 이제 만약 손순녀의 말과 같다면 성령의처럼 본래 여자로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상복 중에 있어 내전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무릇 공사의 출납은 나인이 모르는 일이요. 이것은 반드시 내간의 입에서 누설되어 말이 전해진 것이니 주문하여 취재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손수녀가 말이 막혀서 이에 말하기를 신은 성령을 주문하려는 것이 아니니 다만 성심으로 제당하소서 하고 윤언노가 다시 아뢰기를 신은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손수녀와 더불어 말하였을 때도 신은 실로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는 말을 하되 정밀하지 못하고 있고 윤언노는 말을 듣고서 살피지를 아니하였으니 모두 옳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윤언노가 또 다시 변명하라 하였으나 임금이 칙명으로 내어 보임니 손수녀 등이 모두 나갔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묻기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 세자가 대답하기를
손수녀와 윤은노가 말한 것은 심하리 자세히 하지 않고 대략 말을 하였으니 이는 옳지 못하며, 윤은노는 손수녀의 말을 듣고 망언을 더하여 상청을 번독하였으니 이는 더욱 옳지 못한 일입니다. 홍석보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이 옳지 못한 것 줄을 알면서도 그 즉시 개문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손수녀에게 말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세 사람이 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송령이 철을 보내어 간청하며 말이 궁금해 관계되었으니 이것은 자기의 부귀함만을 믿고 유협한 것이다. 그 간사한 꾀와 교활한 계책이 이미 드러났으니 엄비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바로 극간에서 배척해야 할 것인데, 손수녀는 임금이 노용을 당하자 갑자기 저상하여 겸손한 말로 영합하였으니 전날의 탄박은 대개 공의의 핍박을 받아 억지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손수녀와 윤은노는 아울러 파직되고 송년만 홀로 관직에 있으면서 자약하고 있으니 가히 경중의 도취 되었다고 하겠다 하였다. 또 논평하기를 영웅대군의 처 송씨는 송현수의 누이인데 항상 궁금에 출입하면서 특별히 남다른 총애를 받고 있었다. 송령이 처음으로 사판에 오르고 달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인에게 의아해서 이룬 것이다. 송령이 반역으로 연좌되고서도 유독 관대함심을 얻었으니 강상의 의리가 없어진 것이요, 난적의 무리를 뽑아서 풍언의 위임하였으니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진 것이다 하였다.